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1월이 접어들고 입동이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겹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은데요. 가을 단풍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다녀온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 대한 단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이 주황산 주변의 가을 단풍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지리산이 1967년에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 총 설악산을 비롯해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국립공원, 즉 주황산 국립공원은 태백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주황산 국립공원을 좀 더 세밀하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7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주황산의 높이는 721m입니다. 주황산을 다른 이름으로는 석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바위로 된 병풍과 같은 산이라는 거죠. 말만 들어도 이미 주황산이 어떤 산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주황산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또 봉우리가 있고요. 대전사를 비롯한 사찰,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폭포들이 절비하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안동을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대구광역시 아니면 포항시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황산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주황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주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신라 말부터 이 주황이 이 산에 살았다고 해서 유래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황은 진나라 회복을 꿈꾸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당나라에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곳 석병산까지 쫓겨왔는데요. 당나라 왕이 신라 왕에게 주황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신라 장군 마장군에 의해서 이곳 주황굴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주황산의 탐방로는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지도에 의하면 탐방 안내소가 있는 상위 주차장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대전사를 통해서 주황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1폭포인 용추폭포, 2폭포인 절구폭포, 3폭포인 용염폭포 등을 둘러보고 오는 거의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편도 거리를 오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산행의 탐방로고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남쪽에 있는 주황산 그리고 서쪽에 있는 장군봉 등을 돌아서 주황산 일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등산을 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황산 단풍을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주황산의 단풍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한 아주 색깔을 가진 단풍이었습니다. 노랑, 분홍, 빨강, 초록, 그리고 가지에 달려있는 이 이파리들이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황산 얘기를 들어갈까요? 주황산 산행은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가 있는 상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어렵사리 오후 늦게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평일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황산 그 국립공원 입구에는 청송 사과를 파는 이 상인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었는데요. 11월 달이 접어들기 전에 10월 말부터는 사과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송하면 또 사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이렇게 절비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방문하는 인파들과 어울려 가지고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전사까지 가는 길목에 이렇게 수많은 상가와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풍경의 절반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전사 그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데 반대쪽 왼쪽은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참 우리나라의 그 국립공원 주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못내 아쉬웠습니다.
국립공원, 소위 국립공원인데, 좀 외국인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정말 울긋불긋한 단풍이 반겨줘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인 주황산 국립공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전사 전경인데요. 먼저 주황산 입구에 이렇게 탐방로 입구에 대전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투덜거리신 분도 있긴 하는데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반드시 뭐 이 정도는 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죠. 대전사는 이제 사명대사인 유정이 임진왜란 때 이곳에 승군을 훈련시켰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대전사 앞마당이 이렇게 넓습니다. 훈련장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어울리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산행은 이제 주황계곡을 흐르는 주방천을 따라서 이렇게 주황산 1, 2, 3폭포를 둘러보는 건데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주황암과 주황구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들리기로 하고, 일단 제일 폭포인 용축폭포를 향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 용축폭포 올라가는 첫, 계곡의 이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근데 9월, 10월에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계곡에 흐르는 물이 양이 적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짝이는 단풍들을 보니 정말 산뜻했고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저희들이 3시, 4시 경에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역이 철저한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볼거리는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냇가에 동전을 던져서 이 바위 위에 올려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 아들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젊은이들이나 이 아들을 강구하는 손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전을 돌리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제 계속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병풍과 같은 암벽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곡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경치가 단풍이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단풍은 참 유난히 이 울긋불긋하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게 정말 그 새로운 그 아름다움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볼수록 어떤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볼거리는 신라 때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왕자에 오르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샘이 없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먹었다는 급수대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절벽과 같이 깎아내린 듯한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이 단풍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와 단풍나무와 또 냇가에 있는 물과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 길을 걷는 내내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러한 좋은 명승지였습니다. 아예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애기 단풍들 또 뭐 울긋불긋한 모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산행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 이제 감상하고 오느라고?
네, 그리고 이제 급수대 주상절리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급수대 주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천상의 침식 협곡들이 나타납니다. 예, 수만 년 동안 흐르는 물에 의해서 침식되는 이 바위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절경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거리는 생김새가 마치 그 떡을 찌는 시루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시루봉을 지나게 됩니다. 시루떡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는 묘한 그런 바위였는데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독특한 시루봉은 볼수록 기묘한 형태의 기암괴석으로서 이게 이제 그 주황산을 대표하는 기암괴석의 명소이기도 하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볼까요? 그 주변의 경치가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시루봉을 중심으로 기암 절벽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 주변의 나무들이 이렇게 바위 틈 사이로 나온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과에 좀 물만 좀 많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가뭄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름이나 봄철에 오면은 이제 물은 철철 넘치는 시냇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 실감나는 전경입니다. 이 앞으로 보이는 연화봉 주변인데요. 이쪽에 그 암벽들이 정말 석병산이라고 그랬듯이 바위로 병풍을 뚫은 것 같은 그런 산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곡의 암벽을 타고 흐르는 이 물줄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저 위에는 이제 폭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폭포라기보다는 신선의 목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신선의 목욕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길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폭포인 용추폭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계곡 사이에 단풍을 또 저렇게 울고불고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요. 기암괴석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정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못내 아쉬운 게 이제 물줄기가 좀 셌으면 많은 물이 좀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구멍이 나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사이로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 타이트. 가장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요. 이 협곡 사이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은 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단풍에 어울리는 정말 천혜의 절경입니다. 이곳이 이제 제1 폭포인 용축폭포인데요. 이게 구멍이 삥 뚫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 몇만 년부터 거센 물줄기가 흐르면서 이런 바위의 모양을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신비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흘러내리죠. 저 이제 그 물줄기가 이게 굴을 파고 암벽을 깎아 내리면서 이런 맑은 물을 흐르면서 이런 형태의 협곡을 만들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 이 물줄기와 이 자연의 변화, 이 침식작용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천혜의 협곡 사이로 주황산의 진몸 면목이 전개되는 절경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이제 찬란한 햇빛을 받아 눈부신 모습을 발산하는 주황산 단풍의 아름다움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고요. 이걸 뭐 눈에 담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진에 담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녁 즈음이 돼가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다시 주황암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서 단풍을 새로운 모습으로 구경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 서쪽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태양에 따라서 반사되는 단풍잎이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아름답게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속을 거닌다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딜 가나 우리나라의 이 가을 단풍은 정말 최고의 명품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주황계곡을 따라서 깊숙이 들어가는 용연폭포와 절구폭포는 다음에 산행을 하는 걸로 남겨두고 저희들 시간상 이제 산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아쉬운 주황산의 산행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황계곡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두 번째 순서로서 청송 주산지에 대한 가을 단풍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